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래된 영화 제3의 사나이에서는 남자가 이런 말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웃긴 표정을 짓고 물구나무를 서서 다리 사이로 웃어 보여도 난 안 되겠죠? 그리고 국화꽃 향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후배 주제 좋아한다고 하면 웃을 거예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좋아한다는 말을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절대 평범하게는 안 하죠. 어떨 땐 애처롭게, 또 어떨 땐 보는 사람도 낯간지럽게 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런 고백들이 해피엔딩으로 맺어졌건 쓸쓸하게 새드 엔딩으로 맺어졌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느꼈던 설렘 때문이겠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설렘과 떨림. 저는 요즘 이곳에서 경험 중입니다. 2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2월 5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정준일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네요. 고백하는 담백한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제가 방송 직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핫도그와 브리또를 급하게 먹고 들어왔는데 혹시나 꼬르륵 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갈까봐 배를 채우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야식 드셨나요? 지금 먹으면 야식이죠? 12시가 넘었어요. 사연,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8995님, 맞아요. 좋아한다는 말 자체에서 오는 떨림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음성으로 전해질 때 훨씬 더 설레고 두근거리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설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저도 요 며칠을 정말 설레게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레게 며칠을 보낼 것 같습니다. 새롭다라는 게 새로운 걸 접한다. 그리고 무언가의 경험을 처음 한다 라고 할 때 대부분 설렘을 느끼죠. 두근거리는 감정. 그 감정들이 참 저에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도 되게 설레고 좋고 그렇네요. 문자 하나 더. 9107님, 종현 DJ 출근 3일째네요. 이젠 좀 적응됐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적응은 됐는데 여전히 떨리고 설레고 그러네요. 그럼 제가 좀 웃긴 게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뭘 하든 좀 오늘보단 내일이 낫고 내일보단 또 그 다음 날이 낫고 그런 편이긴 한데 어때요 여러분? 저 어제보다 좀 낫나요? 어젠 어땠나요? 첫날보다 조금 괜찮아졌었나요? 좀 그게 걱정이었어요, 사실. 아침이 아니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늦게 자서 또 오후에 일어나서 다시 듣기로 또 제가 어제 한 푸른밤을 들어봤는데 그래도 첫날보다는 좀 떨림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지영 씨와 함께 했는데 너무 절 잘 받아주시고 또 절 잘 이끌어 주셔서 그랬던 것 같네요. 또
오늘도 게스트가 계시니까 그분에게 또 기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서기는 역시 어렵네요. 태어나자마자 뜀박질하는 아이 없듯이 처음엔 엉금엉금,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뛰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조금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푸른밤의 게스트가, 여자 게스트가 한 명도 없대요. 한 분 계시다고 PD님이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자 게스트, 남자 게스트 상관없이 그냥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또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배우고 싶은 입장이어서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오늘 2부, 3부에는요 이 코너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분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윤종신 씨가 이분을 노래 잘하는 유희열, 키 큰 유희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요. 그룹 메이트의 정준일 씨, PD님도 작가 누나들도 칭찬을 마지 않았던, 금치 못했던 그분이죠. 저의 기대감도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지영 씨를 만나 뵈서 더 오늘의 게스트가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정준일 씨와 함께 다양한 연애 얘기할 텐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입니다.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캠든 타운에서 다시 튜브를 타고 북런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북런던에 위치한 자그마한 거리 애비로드. 애비로드의 옆에는 거리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애비로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팝 음악의 전설 비틀즈가 거의 모든 앨범을 녹음한 곳이죠. 해체하기 전 마지막 녹음을 진행하고 있던 비틀즈의 멤버들. 앨범 제목과 재킷 사진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진 작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시간에 쫓긴 그는 곧장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멤버들이 애비로드를 걷는 풍경을 찍습니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진이었죠. 그러나 비틀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린 비틀즈의 애비로드 앨범. 1년 만에 7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관광객들을 애비로드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비틀즈처럼 애비로드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는 것. 지금도 수많은 음악 팬들이 꿈꾸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비틀즈의 골든 슬럼버스 듣고 오셨습니다. 애비로드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짙은 호소력, 참 목소리가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은 에비로드 스튜디오와 비틀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는 저도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샤이니 2011년도에 샤이니로 영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참 튼튼한데 몸이 튼튼한 청년인데 어떻게 또 거기 갔을 때만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무대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 한 5곡, 6곡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곡에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열도 나고 타지에 와서 몸도 아프고 그래서 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와 미니를 한번 만나볼까요? 0319님, 음악이 머문 자리 너무 좋아요. 마치 진짜 여행 간 느낌이네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코너는 여러분과 저 둘이서 함께 여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또 많은 곳으로 가서 많은 음악 이야기들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또 읽어드릴게요. 이보은님, 같이 영국 거리를 걷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저의 목소리에 또 이 코너에 집중을 해주셨다니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실감나게 막 목소리 연기를 제가 멋있게 한번 해서 더 실감나게 여행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네, 소식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최우석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공부하다 듣는 방송인데 오늘 DJ가 바뀐 걸 알았네요. 얼마 안 들었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겸손해서 좋네요. 아이고, 최우석님 감사합니다. 제가 겸손하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만큼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겠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또 있겠습니다. 언제나. 0279님, 오늘 중등 임용시험 발표 날이었는데요. 친구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마냥 축하해 줄 수가 없네요. 저는 아직 다른 시험이 남았거든요. 서로 다른 시험이지만 친구가 먼저 붙어버리니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친구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저 너무 나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2234님, 오늘 임용시험 발표 날이었는데요. 3년을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우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주신 것처럼 오늘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죠. 어떤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상 항상 슬퍼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그 경험을 모두 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뭔가 기약 없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함께 연습하던 친구들이 먼저 데뷔를 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합격하신 분들은 오늘만큼은 정말 그 기쁨 만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럴 자격 충분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또 노력하셨으니까. 다만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 중엔 오늘 많이 슬퍼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하드리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하림의 위로, 그리고 김동률의 출발.
하림의 위로, 김동률의 출발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푸른밤 가족들이 힘든 일이 많으셨나봐요. 5872님, 저도 떨어졌는데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위로해드려야죠. 기쁜 일이 있을 땐 같이 웃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땐 같이 울고요. 화난 일이 있을 땐 같이 화내고, 그렇게 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2422님, 저도 합격의 기쁨보단 탈락의 슬픔을 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오늘 임용고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힘내시고 붙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제 마음하고 똑같네요. 떨어지신 분들 안타깝게 위로드리면서 붙으신 분들에겐 축하를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던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다. 그리고 사소한 모든 것이 나를 건드렸다. 전신 시간도 없이 이어진 업무의 업무. 흐름을 끊는 전화 벨소리들. 이 상사의 요구와 저 상사의 구박까지 한 모금 더 들었다. 출근한 지 13시간 만에 사무실을 나와 산소 호흡기를 찾듯 급하게 이어폰을 꺼냈다. 쿵쾅쿵쾅 울리는 음악이 듣고 싶었다. 나 대신 누군가 소리 질러줄 그런 대리만족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침까지 멀쩡하던 이어폰이 한쪽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이쯤 되니 그냥 헛웃음이 난다. 집에 오는 길 아무에게도 이런 엉망인 기분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입을 열면 울컥 눈물부터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을 샀다. 집에 오자마자 씻고 맥주를 들고 라디오를 켰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 옆에서 조곤조곤 여러 사람들의 하루를 말해주는 목소리를 듣는다. 타인이 추천한 타인의 취향인 노래도 듣는다. 아무도 내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지쳤던 마음이 조용히 충전돼 간다. 힘들었던 오늘 하루 끝. Your lipstick stains on the front lobe of my left side brains. I knew I wouldn't forget you, and so I went and let you go.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정아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트레인의 Hey Soul Sister였습니다. 참 보컬의 말투가 느껴지는 노래였어요.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해주네요. 참 좋습니다. 정화님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영화처럼 좋은 날이 있죠. 근데 영화처럼 슬픈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처럼 힘든 날이었으니까 곧 그만큼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박정아님 힘내시고요. 푸른밤 들으면서 위로되셨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이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문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박지영씨, 정준일 씨의 따끈따끈한 팬입니다. 우연히 겨울 고백 듣고 반해서 밤새 리플레이 했다지요. 기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라고.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정준일 씨의 베일을 곧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8913님, 이제 정준일 오빠 나오시나요? 오늘도 깨알 같은 경박한 웃음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또 많이 웃고 또 돌아가 주셨으면 하네요. 저도 많이 웃고 싶어요. 정준희 씨 빨리 오셔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모셔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정준희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MBC FM for you. 여자들은 언제 남자의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까요? 언제나 한결같길 바라는 여자 A는 말합니다. 조심히 가. 하면 언제부턴가 집에 바래다 주지 않을 때요. 외로움에 약한 여자 B는 말합니다. 나와 같이 있을 때도 휴대폰만 만질 때죠.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롭다. 유난히 예리한 여자 C는 말합니다. 그냥 알 수 있어요. 여자의 육감으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준일 씨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별에서 온 연애. 연애에 관한 온갖 갈팡질팡한 사연들을 결론 내보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함께 해주실 분은요,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감성음악, 감성 외모의 소유자 정준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럴 리가요. 근데 반전의 웃음소리가 또 있네요. 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되게 네. 되게 마음 굉장히 편하게 되게 캐주얼하게 왔는데 BGM이 사뭇 비장해가지고 전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좀 죽으러 나가는 줄 알고. 예. 근데 좀 긴장하셔야 되는 게 예. 많은 분들이 네네. 정준일 씨 나오신다고 네네. 엄청 기대를 하고 지금 듣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네. 예전에 정엽 씨 잠시 대신해서 한 보름 정도 푸른밤 데타 DJ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푸른밤 식구들하고는 구면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아니에요. 그냥 또 대면하고 또 왔나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돼요. 네.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또 네. DJ 하셨으니까 네. 제가 지금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종현 씨 정말 너무 저는 사실 푸른밤 종현 씨가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니터를 종현 씨랑 제가 잘 이렇게 친분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푸른밤에 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 번의 방송을 들었었는데 들어주셨군요.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김창 PD님께서도 또 굉장히 저질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정말. 그래도 선배 DJ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실 거 조언. 모니터 해보셨으니까. 예, 제가 사실 뭐 감히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친구 뭐 이것 좀 부족하다. 아니 부족한 건 뭐 본인이 이제 사실 하면서 네. 남이 지적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빨리 느끼니까 네. 제가 뭐 지금 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라는 이 매체에서 느끼는 거는 진심은 정말 진심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TV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 네. 정말 척하는 거랑 진짜인 게 들려요. 그래서 종현 씨가 앞으로 정말로 뭐 다정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툭 던졌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게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시면 네. 저는 종현 씨가 한 17년 정도 이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제가 17년 정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하고 있는데. 해야 돼. 그냥 하다가 잠깐 제가 잠시 한 2년 정도 어디 갔다 와야 돼서. 네. 안 돼. 계속해. 죽을 때까지. 저도 길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 만나서 네. 친하게 가족처럼 지내고 네. 싶네요.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런 심야에 또 4780님 여기 정준일 씨가 나오신다고 해서 들었는데 맞나요? 쫑디와 준일찡이라니 이거 꿈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푸른밤입니다. 이거 꿈 아니고 푸른밤이에요. 네네. 푸른밤이기 때문에 또 정준일 씨가 찾아주셔서 애착 있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PD님이 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게 네. 야 종현아 우리 프로그램 네. 게스트 하나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재영 씨가 정말 최고죠. 정말 아니요.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네. 네, 제가 참 푸른밤의 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세요. 아유, 지금 헤드폰으로 계속 듣는데 네, 뭔가 달팽이관이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에요. 그 표현 너무 좋다. 달팽이관 마사지. 좋다. 아, 네, 네, 고급스럽다.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거는, 네네. 정준일 씨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625님께서 정준일 씨도 잘생겼던데 종현 DJ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요. 네네. 정준일 씨, 네. 스타일리시 하세요, 일단. 스타일리시 하시고, 헤어스타일이 범상치 않으시고요. 상당히, 패션왕의 느낌이 있어요. 호호호하하하로 웃어주셨어요. 정확하게 호호호하하. 너무 부끄러워. 예, 고맙고요. 네. 예, 일단 저는 외모에 대한 언급은 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언급은 제 주변에 저보다 못한 분들 계실 때, 네. 뭐 조정치 씨라던가 뭐 이런 제가 좀 하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셨을 때 이런 얘기 좀 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너무 매력적이신데요? 아닙니다. 아무튼 푸른밤 참 따뜻한 방송이네요. 사람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네. 푸른밤이 예. 상당히 위로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컨셉트로 다가가고 있어요. 좋아요. 예. 그렇게 17년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너 사랑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자들이 언제 남자친구에게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지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남자들이 언제 여자가 변했다는 걸 느낄까요? 반대로. 남자들이 느끼는 거, 글쎄요. 뭐 아주 뻔한 얘기긴 하지만 보통 이제 자주 한창 뜨거울 때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 연락이 좀 뜸해지고 그러면 대부분 서로 그런 거 묻잖아요. 너 변했어.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묻게 되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진 않죠. 왜 변했는지. 그렇죠. 네가 넌 왜 그렇게 느끼는데? 뭐 대충 그렇게 하거나. 근데 여자가 식었다고 남자가 느낄 때는 뭔가 집에 일찍 가고 싶어 할 때가 아닐까요? 여성분께서. 네. 그러면 좀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정말 집에 우환이 있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는 있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친구랑 만나서 즐겁게 지내려고 막 데이트 스케줄 이렇게 다 짜왔는데 나 오늘 좀 몸이 피곤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그리고 이 말의 높낮이 이것만 봐도 들어도 느낄 수 있는 건
건 있어요. 육감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뭐 단순하게 뭐 이모티콘만 봐도 느낄 수 있고. 이모티콘. 그렇죠. 그럼 가장 사랑이 느껴지는 이모티콘은 무엇이죠? 그냥 뭐 대부분 비슷하시겠지만 뭐 하트라던가 하트. 요즘 이제 톡으로 많이 하시니까 네. 뭐 그런 강아지나 뭐 이런 포유류의 어떤 제스처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을 하트를 보내주다는 그렇죠. 그런 것 보면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창 네. 막 좋을 때는 서로 막 예쁜 척하니까 귀여운 척도 하고. 예. 여자들의 육감이 무섭다라고 하는데 예. 정준일 씨의 육감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냥 뭐 이모티콘만 봐도 알아요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가 알 때쯤이면 네. 여성분들은 이미 간 후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의 정말 직감과 육감은요. 네. 이건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진짜요?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손바닥 위에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자... 딴에는 머리를 굉장히 굴리겠죠.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성분들은 두 수 세 수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걸 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그쵸. 여자들의 진짜 모습인 그렇죠. 거군요.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 A처럼 집에 바래다 주지 않으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여자 B처럼 휴대폰만 볼 때 그것도 육감인가요? 집에 바래다 주지 않으면 변한 거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면 정말 집에 우환이 있으면 일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는 서로 좀 얘기를 할 맞아요. 수 있는 부분이 집에 될 것 바래다 같아요. 주고 싶지만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럼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휴대폰만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들 사용을 하니까 네. 대부분 데이트할 때도 음식 앞에 놓고 스마트폰 보는 분들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요런 어떤 단순한 어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까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휴대폰 만지고 그러는 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아쉬운 거죠. 맞아요. 같이 있고 눈 마주칠 시간도 아까운데 그 시간을 고작 그 작은 화면에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왠지 기분이 그 휴대폰보다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나마 뭐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건 그나마 나아요. 게임하시는 분들, 그렇죠. 게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게임. 그건 정말 막 그거 그러니까 팡 막 갑자기 막 왜? 하고 막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서 나도 화나서 나도 휴대폰 해야지 하고서 딱 열었는데 여자친구한테 하트 와 있어. 그러니까 나 왜 하트 안 주냐고 싸움 나고 막 맞아.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 연애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 예. 서로 휴대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선전도 있었죠. 그쵸. 네, 예. 소중한 시간에는 그 선전이 한 15년차 선전이었던 거야. 정현 씨가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제가 한 9살쯤. 예, 네. 그러니까. 네, 푸른밤 가족들이 생각하는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들이 사랑이 식었다고 느꼈던 순간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몇 개 소개해 주세요. 1214님께서는 연락의 빈도와 사랑의 크기는 비례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남성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보고 싶으면 뭐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사귀고 초기에 서로 설레이고 막 그치만 설레임은 분명히 어느 순간 잦아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어요. 신뢰의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네. 사랑 같은데 우정 같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치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단순히 내가 지금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해서 얘가 지금 애정이 식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생각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좀 변하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네네.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근데 벌써 2부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저 이제 가면 되나요? 아니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정준일 씨의 매력을 이제 네네. 3부에서 펼쳐주셔야 됩니다. 별에서 온 연애, 정준일 씨와 3부에서 이어갈게요. 존 메이어의 A Love Song for No One 듣고 오겠습니다.
flat on the floor looking back on all that.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책들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3부 시작했고요. 정준일 씨와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준일 씨. 예. 어떠세요? 3부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파헤칠 거예요. 정준일 씨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방송을 열심히 하죠. 아, 농담이고요.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 청취하면서 느끼는데 지금 이 로고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시그널을 우리 종현 씨가 다 만드셨다고. 사실 그거 되게 짧은 노래이긴 해도 그 노래의 길고 짧은 건 상관없이 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간 일이거든요. 음악도 너무 좋고 사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청취자분들에게는 이 사람이 되게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정성스러움이 저는 너무 좋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을 목표로 제가 오늘부터 셀게요. 디데이로 해서 17년을 오늘부터 이문세 씨 이겨주시는데 정말 아니, 제가 감히 당연히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PD님하고 작가 누나들 걱정하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냈어요. 없어요. 사실 타방송에 우리 조정치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불러주니까 하는 거고 열심히 조정치 씨와 또 친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열심히 하시겠죠. 네. 2부에서 남자가 변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준일 씨가 읽어주세요. 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김예진님의 사연입니다. 종현 씨, 정준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늦은 나이에 첫사랑의 상처를 잊고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한 여자 사람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두 남자분이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1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만나자마자 남자친구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진 씨는 화장 안 한 게 더 보기 좋아요. 라기에 만날 때 일부러 화장한 티 안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요즘엔 화장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썹이 없어. 이런 말도 하고요. 가끔은 너도 저런 옷 입으면 안 돼? 여자가 좀 꾸며야지. 맨날 추리닝이야. 하면서 길거리에 다른 여자랑 비교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나 머리로 자르러 갈 건데 너도 머리 할래? 할 때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됐다고 넘겼는데 정말 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뭔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화는 잘 못해도 꼬박꼬박 서로 연락도 자주 했는데요. 요즘엔 제가 연락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서야. 미안. 나 어제 일찍 잠들었어. 뭐 중요한 일은 아니지? 이렇게 겨우 답장이 옵니다. 가끔은 읽었다고 표시는 됐는데 대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이 남자 마음이 변한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좀 사랑이 식은 걸까? 이렇게 의문을 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정준일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단편적인 이 시츄에이션만 가지고 이게 사랑한다 안 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연애라는 건 끝과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디렉션보다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애 아무리 사랑하고 익숙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그렇죠. 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다 중요한 것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애나 그 뭔가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적당한 긴장감이 저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로에게. 네, 그렇죠.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그냥 편하니까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얘는 그냥 거의 뭐 그냥 남매 같아 뭐 막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그렇죠. 오래된 커플일 경우에. 오래 만나면. 근데 저는 적당한 긴장감 그리고 서로를 적당히 내외하는 그 약간의 불편함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듣기 싫지만 저도 듣기 싫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나 잘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뭐 적당히 긴장감을 주는 거. 내가 너밖에 없는 줄 아니라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 좋아하는 남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너 하나야. 맞아요. 너가 그중 하나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쩔 내가 수 너 없이 픽업한 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 잘한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사연 읽으면서 느꼈던 게 네네. 남자친구분이 그러니까 뭔가 너 요즘에 화장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너도 옷 저렇게 입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여성분한테 네. 충분히 관심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만남을 갖는 시간 자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성분께서 많이 편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네네.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좀 경솔하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라면 네. 같은 생각을 저도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너무 꾸미고 나오지 않는다던가 그럴 때 살짝 좀 꾸몄으면 좀 예쁜 옷도 입었으면 할 때는 네. 이 방송을 듣는 남자분들은 그렇게 한번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배워갈게요. 뭐 좋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화장품이나 네. 뭐 그게 꼭 비싼 어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요즘 유행하는 립 칼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잡지나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립 칼라가 유행이 있거든요. 네네. 너 17호 잘 어울릴 것 그럼요. 같아. 이런 거. 너한테는 정말 내추럴 베이지가 딱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네. 좋은. 그런 걸 사서 선물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이거 뭐야?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잡지를 봤는데 이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컬러래. 네. 그래서 저는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의상이 좋다라면 그거를 좀 이렇게 그냥 아무 날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연중에 이거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뭐 의상인데 너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 이렇게 주면 여자친구 바보가 아니라 알거든요. 사랑스럽다. 근데 표현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 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남성분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여성분이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옷이 사실 우리가 보는 TV에서 연예인분들이 입으시는 옷들은 굉장히 협찬받고 이제 고가 의상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고 맞아요.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거는 너무 네. 뭐랄까요? 그냥 정말 협찬이니까. 그건 나중에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꿈꾸지 말고 네. 요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의 의상인데 퀄리티가 괜찮은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면 되게 싸게 예쁜 옷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가족분들이 4080님, 종현 씨 연기 때문인가요? 남자친구 명치 한 대 때리고 싶네요. 안 돼. 명치 때리면 급소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살인미수로 그쵸. 네, 큰 형사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에서 끝나야 되는데 형사까지 네. 가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치 때리는 건 안 하기로 하고요. 하나 읽어주세요. 네네. 김혜라님께서 그렇지만 남과 비교하고 연락을 안 받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단호하시네요. 단호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의 아니죠. 그럼요. 네. 상대방이 연락을 보고서도 답장을 안 하는 건 좀 뭐랄까 정말 예의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환이 있거나 그렇죠.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그럼요. 그랬을 때는 이후에 얘기를 해줘야겠죠. 천재지변이라던가. 맞아요. 나 정말 예. 그때 휴대폰이 물에 빠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지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락을 안 받는 거 심지어 요즘엔 이제 그 톡은 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읽었는지 네. 안 읽었는지 그렇죠.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 안 보내면
안 돼. 정준일 씨의 조용한 경고의 메시지. 안 되는 건 안 돼.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리고 말씀 중에 제보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네. 정준일 씨 초록창 검색어 1위, 디포털 4위, 푸른밤 종현입니다 7위. 이게 다 푸른밤 덕분이고요. 아닙니다. 정준일 씨 덕분에 저희가 7위까지. 감사합니다. 제 덕이네요. 정준일 효과. 달팽이 마사지. 달팽이관 마사지. 마사저라고 부를게요. 마사지를 하는 사람 마사저. 그래요. 예. 달팽이관 마사저 정준일 씨와 함께 정준일 효과를 타고 또 푸른밤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박세별의 그대는 아는지 듣고 올게요. 혹시 기억하는지 너를 처음 봤던 그날은 하루 종일 하얗게 박세별의 그대는 아는지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세별 씨 노래 굉장히 잘하죠. 감정이 최고네요. 요즘 정말 화제의 엔터테인먼트죠. 안테나 뮤직. 네, 맞아요. 예, 안테나 뮤직의 유일한 여성 가수. 예.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 뮤직의 색깔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노래를 잘해요. 그 회사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작사, 작곡, 편곡, 노래가 가능한 대부분 작사, 작곡, 편곡에서 멈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노래까지 연주까지 가능한 정말 팔색조 같은 친구. 멋있어요. 예, 정말 예쁘기도 하고. 아티스트 한 분을 또 알아가네요. 좋죠. 네, 김정아 씨. 일단은 여자분도 한번 변신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사연에서 읽어드렸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자분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적당한 긴장감이 느껴지게 한다라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서로에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나 좋다는데 굉장히 많은데 너 아니어도 나 남자 많아. 이런 뉘앙스 자꾸 던져줘야 절박하게 매달리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편안하게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매번 만난다거나 뭔가 맨 얼굴로 만나다 보면 얘는 진짜 내가 편해서 너무 편해서 이렇게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긴장감을 붙어주고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좋다. 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으면 내가 말을 한마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 살 이거 어떡할 거니? 나는 지금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나왔는데 지금 너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를 만날. 그렇지. 이런. 그리고 쓱 던지는 거야. 어떤? 나 어저께 복학한 그 김 선배가 차 한잔 마시자 그랬는데 갈까? 이거 그런 거 있잖아. 갈까? 이야. 어차피 안 갈 건데. 어차피 안 갈 건데. 던지는 거. 갈까? 그러면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 상당히 화나는. 긁는. 긁어야죠. 역시. 네, 긁어줘야 돼. 정준일 씨를 만나면서 또 제가. 일단 여자친구 외모 지적하는 애들은 일단 인성이 아직 덜 됐어요. 걔네는 혼나야 되죠. 외모 지적은 인성이 덜 된 거기 때문에. 긁어줘야 돼. 긁어서 한번 복수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큰일 났다. 정준일 씨가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남자분들이 저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아니요, 전 남자인데 정준일 씨가 너무 좋은데요. 나는 종현 씨만 있으면 돼요. 제가 또 정준일 씨와 이렇게 엮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성북구 종암동에서 한다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겐 오래된 남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알고 지낸 지는 8년 정도가 됐고요. 오래지만 정말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친구가 자주 연락을 합니다. 밥은 먹었어? 추운데 옷 잘 챙겨 입고. 너 감기 자주 걸리잖아. 저를 생각하는 듯한 연락은 기본이고요. 언제 밥 먹자며. 말로만 이번 주말에 만나자. 왜? 안 돼? 그럼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그냥 오늘 만날래? 이쯤 되니까 100%
날 좋아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했죠. 정말 데이트한 기분이었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소개팅 할래? 야, 내 친구들 소개팅 해달라고 날 조르는데 딱 네 스타일인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아. 2명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에이, 유치하기는 어제 질투작전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이기는 척 하겠노라 했는데요. 요즘은 소개팅하면 서로 전화통화를 먼저 하잖아요. 프로필 사진도 보게 되고요. 그런데 남자 둘 다 외모, 성격, 직업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겁니다. 어때? 야, 괜찮지? 너 진짜 잘 되면 한턱 쏴야 된다. 이쯤 되니까 진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헷갈릴 때쯤 이런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것도 새벽 3시예요. 근데 너 진짜 잘 되면 나 심심한데 이제 누구랑 밥 먹고 술 마시냐? 내 맘 알아주는 애 너밖에 없는데. 이거 뭐죠? 뭐야? 놀리는 건가요? 아니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분명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결론 좀 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음흠. 초록불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아, 이거 나빴다. 남자분이 이거 심하게 밀고 당기기 중인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만약에 진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뭔가 찔러보기를 하는 남자라면은 네. 저는 만나지 않는 쪽이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네, 미래를 굳이. 위하여.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만 당당하게 나는 너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무모한 용기가 없는 남자라면 네. 과연 만나더라도 매력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막 손잡기 전에 물어볼 것 같은데. 저기 나 손 좀 잡아도 될까? 이렇게. 그렇게도 안 물어볼 거예요. 이런 친구 막 돌릴 것 같아. 아, 나 지금 손이 좀 춥다. 뭐 이런 근데 식으로 좀 귀엽지 않을까요? 돌리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답답하죠. 여성분들은 답답합니다. 아, 여성분이 그러면 네. 귀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여성분이 그럼 너무 귀엽죠. 네. 남자분이 나는 빨리 이렇게 날 덮쳐줘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잠깐 지금 시간이 아무리 늦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나는 내 손을 날 만져줘. 아 이것도 아니고 잠깐. 내 손을 잡아줘. 난 내 손을 좀 잡아줘라는 뉘앙스를 계속 던지는데 네. 자꾸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준일 씨가 보기에는 이 남성분은 지금 관심이 있는데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만약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남자라면은 저는 만나도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이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마음은 있는데 네. 하지만 막 사랑하는 건 아닌 거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좋고 싫고 중간에 나갔긴 좀 그렇고 남주긴 아까운 그런 애매한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저는 만약에 제가 누가가 너무 좋으면은 네. 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누구를 소개시켜줄 마음 자체가 안 들죠. 맞아요. 이거 말도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누구 좋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영화 보여주고 밥 다 같이 먹고 했는데 다른 남자랑 사귄다니. 전화 연결 안 돼요? 아이고. 비슷한 의견이 왔네요. 6115님. 남자분이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친구를 잃기는 싫은 것 같아요. 계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륵. 닭의 갈비. 정말 똑똑하다. 조조가 말했죠. 계륵. 전 개백으로 죄송합니다. 예. 아니 너무 똑똑하다 우리 정윤 씨 정말. 그러니까 먹기에는 좀 뭐가 없고 좀 그렇다고 또 버리기엔 아까운 고기가 계륵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남성분에게 여자분이 정말 MBC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DJ들 시험 보고 뽑아야 돼요. 예, 정말 박식한 DJ 뽑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꾸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조정치 씨 계륵 모를 거예요. 정말 모릅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 읽어주세요. 6956님께서 에이 떠보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려고 떠보는 거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남자분이 좀 여성분을 친구로서 잃기는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나 얘 좋아하면 안 돼.
그렇게 여자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나 좋은 사람 있어. 소개해볼래? 소개 받아볼래? 라고 했는데 막상 또 해주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안 좋아서 밤 새벽 3시잖아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죠. 새벽 3시 푸른 밤이 끝나고 1시간 후 그렇죠. 이영음 듣다가 그러다가 예. 이제 또 메시지를 한 거죠. 아, 너 음. 진짜 잘 되면 나 심심한데 이 말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남성분이 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네. 여성분이 한번 그냥 돌직구로 한번 160으로 던져보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지경까지 왔으면 네. 여성분께서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 도대체 뭐지? 날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피하지 못하게. 맞아요. 너 나 그냥, 좋아하니? 맞아요. 진지하게 그것도. 약간 나 지금 성났다. 나 지금 너 때문에 좀 약간 짜증이 나 있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 나 좋아하니?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한번 던지면 이 이모티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서두를 확실하게 딱 잡아주고 요즘에 네가 해줬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또 장난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너 나 좋아하니? 그러면 야, 나 너 당연히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또 넘길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죠. 2230님께서는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2230님이 남자분을 이해하시나 봐요. 그런 그쵸. 입장이신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3697님 여자한테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20% 정도 있는데 100% 맘 가는 여자는 따로 있어요. 저 당해봐서 알아요. 이거 뭐죠? 저 지금 순간적으로 좀 100% 맘 가는 여자는 따로 있다고.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장 관리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럼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 지금 교육방송 듣는 기분이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 그렇습니다. 20% 정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있어. 있는데 지금 본인이 네. 더 마음을 쓰고 있는 여자가 따로 있네.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얘랑 안 됐을 경우에 이 친구, 그렇죠. 이 친구라도 좀 만날 수 있으면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진실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 우리 3697님의 이런 표현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네. 여성분이 잘 생각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이쯤에서 더코어즈의 런어웨이 듣고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눌게요. Say it's true. There's nothing like me and you. I'm not alone. Tell me you feel it too. And I would rather. 더코어즈의 런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아이리쉬 풍의 편곡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신나요. 저 뭐라고 하죠? 불면서 이렇게 부르는 아코디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코디언 소리랑 네. 관악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코어스가 사실 이제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밴드예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네. 형제간의 우애가 아마 굉장히 좋은 팀으로 보통 싸우다 많이 해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네, 서로 다시는 안 보겠다고 헤어졌잖아요. 네, 서로를 저주하는 그러니까요. 수준이죠. 코어스는 참 이런 음악에서 느껴지는 참 이런 좋은 감성들, 우애가 돈독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느껴지네요.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이가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게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 네, 5030님. 정준일 씨랑 종현 DJ 합이 너무 좋네요. 보쌈의 새우젓 같은 느낌. 표현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이 시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럼요. 이 시간 보쌈의 새우젓. 너무 최고죠. 푸른밤 청취자들의 이런 어떤 고품격 사연들은 저를 정말 치가 떨리게 너무 좋아서. 끝나고 족발 먹어야겠어요. 족발 보쌈 저도 한번 먹어보면서 정준일 씨와 저의 합이 그 정도였나 한번 감탄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어주세요. 7330님, 정준일 씨 목소리 처음 듣는데 팬 될 것 같아요.
응응응응 거리는 거 너무 귀여우세요.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정준일 씨 목소리가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맨 처음에 정준일 씨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딱 하셨는데 네.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 제가 네. 표현했듯이 달팽이관이 네네. 마사지를 받는 듯한 예. 황홀감. 마사지. 네, 마사저. 그냥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죠. 정준일 씨. 예. 네, 마사저 정준일 씨와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세 번째 사연 가볼게요. 서울 신월동에서 이정은님 사연입니다. 저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실은 얘가 바람을 피워서 한번 헤어졌었죠. 하지만 제가 배신감과 상실감에 정신 못 차리던 이별 한 달 후 그는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진짜 내가 돌았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잘할게. 딴 사람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받아줘. 어? 그렇게 집 앞으로 매일 찾아와 비는데 차마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별을 보니까 많이 사랑했었구나 깨닫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주위 사람들이었어요. 뭐? 다시 만난다고? 너 제정신이야? 한 번 바람 핀 인간 2번이라고 안 피냐? 너 바보냐? 정신 차려. 야, 당장 헤어져. 친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저희 친언니도 한심해하며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요. 자꾸 옆에서 왜 받아줬냐고 질책하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이제 또 시작하는 거야? 야, 너 저번에도 이러다 바람 폈잖아. 왜? 또 여자 생겼어? 별것도 아닌 일을 자꾸 남자친구의 과거를 들쑤셨고요. 툭하면 짜증에 그 여자는 어땠냐, 어디 갔었냐, 자꾸 남자친구를 힘들게 했죠. 결국 참다 못한 그가 나도 이제 힘들다. 우리 그만하자. 너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계속 이럴 거 아니야.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게 낫겠다. 하더군요. 저는 아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남자를 다시 받아줬는데 주변 사람들의 간섭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자분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놈의 잘못이죠. 이 예. 분의 잘못입니다. 그럼요. 예. 네, 남자분이 네네. 잘못을 처음에 해서 애초에 잘못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성분의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인 거죠. 남자분은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내 친구가 네. 바람핀 남자랑 다시 만난다고 하니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로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심한 말이 오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도 마음이 좀 동한 것 같고요. 그렇죠. 연애 그리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거든요. 네. 내가 행복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맞아요. 나는 그럴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네.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얘와 있을 때 내가 행복한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관계를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게 계속 한번 자문을 해보시죠. 내가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절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충분히 나는 우리 정은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남자분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지난 과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는 건 서로에게 너무 못할 짓인 거죠. 한 사람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참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관점과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런 마찰들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연애에는 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조언이 뭔가 도를 넘어서 이 사람과 그 만남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그러니까 관계 사이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조언이라면 그건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냥 둘이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야 나는 걔 별로더라. 걔 좀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아. 만나지 마. 이렇게 자기가 단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누구도. 네, 그럼요. 그렇죠. 만나고 있는 둘이 좋다는데 근데 좀 이 건에 대해서는 남자분이 잘못한 게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주변 친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어떤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아는 사람들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네. 마냥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네. 야, 넌 좋잖아, 넌 끼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있으나 하나 있으나 외롭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종류가 조금 달라질 뿐인 거죠. 네. 둘이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더 깊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걸 아무도 모르면서 넌 지금 남자친구 있잖아. 넌 됐어. 깨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불편한 거죠. 네. 사실 둘만 아는 거거든요. 네, 그쵸. 맞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43별별님, 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데 바람 피운 거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은 저에게 너무 잘하지만 제가 행복하지 않은 이 관계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이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든 생각이 그 사람은 용서해도 잊지는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용서하되 잘못한 걸 잊어주지는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용서를 해줬으면 그 남자친구분은 계속해서 잘 대해주시고 그렇지만 잘못한 것을 잊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번 한 잘못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믿음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처럼 깨끗이 잊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뭐 쭉 연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네. 연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의 어떠한 관계도 저는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힘들면서 이 사람 만나는 게 그렇죠. 뭐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얘기하잖아요. 막,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 왜 해줬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내가 행복해서 해준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해주는 거는 아닌 거죠. 맞아요. 그건 거래죠. 해주면서 내가 즐거웠기 때문에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네가 날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표현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그 리밋을 항상 넘어갔지만 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경험담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4287님, 네네. 저랑 제 전 남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헤어졌어요. 한 번 마음 떠난 사람은 다시 마음 떠나기가 쉽나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심도 있게 귀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스레. 예. 김유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최대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네. 두 분 말씀처럼 본인이 행복해야죠라고. 근데 사실 본인이 행복하다라는 게 지금 너무 힘든 게 이 여성분은 지금 남성분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연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받아준 것 같고 맞아요. 받아주면서 미워서 헤어졌지만 다시 날 잡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싶어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마음이 허용할 때까지 힘들지 않을 때까지 만나시다가 정말 이제 용서를 못하겠어서 헤어지고 싶을 때가 올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자연스럽게 억지로 지금 정리 안 되는 마음 정리하면서 힘들게 보낼 바에 그냥 지금 드시는 감정 충분히 느끼시면서 그냥 사랑을 좀 배워가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 남자와 헤어지기 어렵다면 한 번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놓고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사실 내가 내 마음은 널 너무 원하고 있는데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나는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전에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겠지? 네가 내 손을 잡으면
전에 그 여자 손도 잡으면서 이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봤겠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미치도록 힘이 든다.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라는 식의 어떤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분께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실수했으니까 두 번 실수할 수 있지라는 건 좀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남자분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진심이 어떤 건지는 한번 이야기를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어차피 네. 이렇게 해서 잘 안 될 거라면 한 번쯤은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필요할 때 대화를 할 때 남자분의 표정과 눈이나 이런 제스처를 좀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준일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육감을 또 여자의 육감을 발동할 때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전화로 하지 마시고 만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맞아요. 얘가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투로 어떠한 제스처로 얘기를 하는지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확신이 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나서 한번 또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6043님, 정준일 씨 노래 이외로는 처음 듣는데 목소리 조언 다 최고네요. 근데 저도 지금 느끼는 게 예.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요. 아유. 몇 번이나 말했던 것처럼 네. 조언도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사실 저는 이런 조언을 할 사실 그릇도 못 되고, 근데 사실 청취자분들, 우리 푸른밤 청취자분들이 네. 우리 종현 씨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제 한 나이대로 봤을 때 저의 많은 막내 동생 뻘이나 네. 뭐 조카 같은 정도의 아마 나이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관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네. 뭐가 중요한 게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그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애할 때 사랑할 때도 나를 나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 예.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정준일 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오늘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배워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제 위주로 돌아가야 좋아하거든요. 제가 말하실 기회를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아유. 긴 시간을 드렸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종현 씨가 사실 너무 제가 방송을 같이 해보지만 네네. 진짜 17년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고 더 할게요. 17년. 네. 사실은 라디오에서 DJ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네. 게스트가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저는 그 DJ가 훌륭한 정말 최고의 DJ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현 씨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확실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7년이 아니라 37년까지도. 네. 37년 산.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칭찬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닙니다. 정준일 씨가 잘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벌써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어머, 어떻게 시간이 세상에 이렇게나 이렇게 빨리 됐어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꼭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네. 정준일 씨와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All in Love is Fair 듣고 올게요. All is fair in love. Love's a crazy game. 푸른밤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에요. 유니버셜 발레단 창단 30주년 기념 스페셜 갈라에 초대합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의 대표 무용수들이 총 출동하는 이 공연은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23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을 보실 거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5629님, 저 내일 고등학교 졸업해요. 이제 사회인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내일 고등학교 졸업한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었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서는 건데 저도 그랬을 때 참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살 그 나이가 딱 됐을 때 와 이제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20살을 맞았었는데 천천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계획을 차근차근 작은 거라도 세우셔서 한두 가지 시작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때 사실 이거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모두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 해보시길 바랄게요. 9714님, 내일 드디어 10대의 종지부를 찍네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졸업하시네요. 9619님, 9952님 등등 100여 분이 졸업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다 같이 졸업하네요. 졸업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에 한 발짝 내디드시면서 어땠는지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어땠어요? 라고 푸른밤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서 웃고 또 울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민영씨, 전 지금 이력서 쓰면서 듣고 있어요. 날이 추워 더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쓴 이력서는 합격 이력서가 되길,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력서에 뭔가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무언가를 쓰게 되면 좀 더 눈에 튀지 않을까요? 민영씨도 이민영씨도 무언가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취미 이런 거를 푸른밤 듣기라고 써보시면 푸른밤 이러면서 한 번 더 눈길을 주지 않으실까? 장난이고요. 이력서에 좀 더 독특한 무언가를 넣어보세요. 잠시만요. 세월이 흘러 우리가 세상을 영원히 떠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거야. 우리 얼굴도, 목소리도, 그리고 우리가 몇 사람이었는지도 잊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우리 다음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지상에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거야. 동생들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살아야 해. 오늘 방백, 세오프의 희곡 세자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우리 사회의 환경이나 주변 현실과 충돌하면서 얼마나 좌절돼 가는지 그린 작품이라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표났죠? 낙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대사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내일은 다시 올 거거든요. 오늘 끝곡은 오늘 결과에 실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뻐하시는 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청춘들에게 드리려고요. 라디오 헤드입니다. 크립.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